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보합권에 마감이 됐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하게 주가가 만들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제가 평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굳이 당장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각도로 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밑에다가 포스코 그룹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금 2차전지대에서 대장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깔고 나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강세를 보여야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홀딩스가 강세를 보여야 되고, 홀딩스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그쵸,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테마라고도 볼 수 있고 섹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한 그 시세를 내는 원동력이 되는 건 에코프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70만 원에서 등락 구간을 거치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지금 20조 전후의 상황입니다. 여기 고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을 보면 거의 한 40조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다 에코프로 BM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현대차와 기아차, 그쵸? 기아차를 합친 것보다 높았었던 시가총액이 여기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 그쵸?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 미래가치를 반영할까요? 아니죠.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는 평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산주들이 있어요. 자산주들 보면 자산재 평가를 한번 할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은 성장주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어렵죠. 하지만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1조도 되지 않는 실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시가총액을 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오버프라이스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포스코 DX가 상대적으로 평가를 더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조정폭이 적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건 보유자들은 일단 지루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 구간은 수익을 못 냈습니다. 요 구간은 못 냈고 여기까지만 매매를 했고 이 구간에서 여기서 한 번 더 간다고? 요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면 저는 포스코 DX를 매매할 때 뭘 보고 매매를 했다는 건가요? 포스코 DX의 차트?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에코프로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그쵸, 포스코 DX를 추격해서 매매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다. 자, 그러면 이 신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즉 앞에 좋을 부분을 선반영 받기 위한 시작점에 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코프로는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그쵸, 150만 원까지 올라야 되니까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포스코 DX는 조정폭이 적다 보니까, 그쵸, 신고가를 만드는 데까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아도, 물론 고가까지 한 20% 정도 올라야 되니까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요 정도까지 한 20% 정도가 올라가면 다시 새로운 가격대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 우리가 여기서는 다각도로 보자고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에코프로의 상황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만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DX가 에코프로보다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나왔었던 건 에코프로가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에코프로도 지금 고가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보시면 11월 초에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발생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나요? 매물대가 또 형성됐죠. 자,
공매도 때문에 내린다 하던 사람들이 공매도 금지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물대를 형성해 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상황,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양쪽의 시나리오를 다 갖춰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유하고 있다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하는 것 괜찮다. 하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놓자. 그건 에코프로를 기준에서 짜면 되지만 이 폭이 그쵸?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62평선을 이탈해서 주가가 쭉 빠진다. 그랬을 때도 막 40% 50%씩 빠질 이런 구간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왜? 에코프로의 주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쵸? 에코프로가 올라가는데 저항을 받을지언정 하락 쪽도 만만치 않게 지지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지면 사겠다는 그쵸 대기 매수 이 규모가 정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에코프로는 지금 주가가 쭉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뭐가 됩니까?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이 주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뭐 거래 없이 조정 받으면 뭐 세력들이 뭐 개미털기다, 뭐 매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거래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래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더 이상 거래가 줄 수 없을 정도로 그쵸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어디를 지킨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쪽보다 더 내려간다는 건 올라오는 실적 대비해서 이제 낮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포스코 DX는 지금 내가 추가 여력이 있다면 그쵸 추가 여력을 대놓고 보유하는 건 괜찮아요. 왜? 신고가까지 그렇게 큰 폭이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에코프로가 여기서 강세폭을 딱 키우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DX도 이쪽 고가를 넘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이든 곱하기 2 정도 그쵸?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에코프로 여기서 탁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62평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쵸? 그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희석이 돼요. 왜?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배열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횡보 구간을 딱 여기다가 대입해 놓고 보면 포스코 DX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히지만 그게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 여력을 남겨놓고 매매를 하자. 딱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 여력을 포함해서 우리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주식이든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잘못 잡은 겁니다. 내가. 그쵸? 주식은요. 단기간의 수익으로 전환돼야 그때부터 장기 투자로 전환이 되는 거고 장기 투자는 3개월의 기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3개월. 왜? 어떤 시세가 나왔든 자 보세요. 에코프로 보세요. 시세의 시작점이 올해 2월 달이죠. 그쵸? 한 달, 두 달, 세 달 올라가니까 80만 원까지 상승하죠. 이렇게 막 8배, 1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도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언정 그쵸? 3개월 가까이 올라가면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최대 3개월이라는 건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어디서 간다? 신고가에서 온다. 에코프로 기준에서 이 가격대는 자 보세요. 이 가격대와 같고요. 15만 원을 돌파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3개월 상승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150만 원에 정확히 파는 건 운이 좋은 거고요. 여기까지 보유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내가 여기에 사서. 그쵸? 이거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쵸? 그냥 보유하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팔아봤자 한 60만 원대? 정말 베스트로 매도한 거고 이쪽 구간에서 또 해라?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를 요 구간에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쵸? 에코프로가 빠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매매해도 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추가 여력을 남겨두고 그 추가 여력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자.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내용까지 그쵸? 디테일한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19페이지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적하는 과정에서 돈을 놀릴 수 없죠. 그리고 저는 항상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신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하고 있고요. 내가 신고가 종목 중에서 임팩트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단타를 진행합니다. 종목이 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1월 22일 토비스와 SNS텍 이렇게 진행이 됐고 종목이 나간 시간대를 보면 여기 보세요. 8시 45분,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종목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비스. 자, 토비스 오늘 8% 상승 마감이 됐고요. 시가 대비해서 상승폭을 본다면 대략 한 마이너스 0.23%에 시작을 해서 8%에 마감이 됐으니까 그쵸? 매매 비용 빼고 한 7.5에서 한 8% 가까운 수익 구간에 종료가 됐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시초가 종목, 그쵸? 장 전에 나가는 시초가 종목은 무조건 종가에 매도한다. 한 가지 이유를 빼놓고 그건 상한가를 갔을 경우, 그쵸? 요 내용 말고는 무조건 종가에 매도한다. 물론 장중에, 그쵸? 고가까지 올라가서 매물이 팡팡팡팡 터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보유하고 갑니다. 왜? 신고가를 매매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여기 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 1월 달까지 뭐를 본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고 제가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임팩트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왜 들어갔는지 내용 파악이 일단 필요하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근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종목이다. 전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항상 어떤 종목이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는 뭐 다른 모멘텀이 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초가 종목은 무조건 하루만 딱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문제가 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지금 왜 하루에 끝내고 나오니까. 그쵸? 즉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서 대장주인 부방이 조금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곁다리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신고가 이후에 조정 구간을 모두 다 거쳤기 때문이다. 그쵸? 그리고 다음에 SNS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NS텍을 보면 오늘 10%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신고가 종목 맞고요. 그리고 오늘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안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도 안 올랐고 하이닉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올랐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먼저 오른다 그랬죠, 실적보다. 자,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는 건 GPU를 많이 팔았다는 건데 GPU를 많이 팔았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는 건 하이닉스의 실적은 시간차를 두고 좋아진다는 거고 반도체 관련주들, 한국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언제 했다? 장 시작 전에 단기 공략을 했다. 그쵸? 근거가 확실하죠? 즉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베이스가 탄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베이스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멘텀은 수급적인 모멘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쵸? 수급을 생각하면 항상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도 그쵸? 두 종목 다 10% 전후에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다. 와, 진짜 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정말 신고가에 대한 구조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낙주 매매도 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메디아나. 그쵸? 오늘 8,100원에 장중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렇죠. 시초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12시 36분에 제가 진행이 됐죠. 8,100원. 오늘 마감된 가격이 8,090원입니다. 그렇죠. 고정해서 체결이 됐고요. 요건 추가적으로 보유해서 갑니다. 이제 내일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빠지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까지 항상 그냥 여기까지 한번 보죠. 메디아나 한번 보면 자 보세요. 8,090원에 끝났고 그렇죠. 신고가 이후에 조정 구간에 내가 정확히 매수한 부분이 있고 내일 반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빠지면 됩니다. 저는 그냥 끝.
매매는 이렇게 심플하게. 자, 임팩트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입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지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딱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스코 DX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저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두고 하자. 왜? 에코프로가 다 빠졌으니까.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